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을 합니다. 지금은 2026년 며칠이야?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저는 오전에 출근을 했었고, 저도 빨간 날은 쉽니다. 쉬는데 당직 개념으로 나갔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당직이네. 저희가 저녁 당직이 7시에 이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하고 퇴근하면 되는데, 아무튼 비가 오네요. 어제 그제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 비 오고 나면 한동안은 비 예보가 없던데, 지금 거제도 비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800mm, 900mm가 내렸다고 하죠. 이틀 사이에.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루 저녁에 400mm가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양동이로 들이붓는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이런 비가 아니고, 빗줄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들이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빤스 많이 자다가 말고 뛰어나가가지고 물 컸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비 피해 좀 빨리 잘 복구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고객님도 거제에 계신 어른이 계신데 괜찮으신지 나중에 연락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6시 반인데 아침부터 연휴죠. 연휴 다음에 출근이라서 다들 빨리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6시 반인데 이렇게 옷이 박적박적하다고? 아이고야. 다들 부지런하시네. 자, 저는 어지간하면 매일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속 222동형으로 매일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충전기가 속도가 느리니까 그냥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멀리 갈지 모르니까 충전은 매일매일. 그리고 이동형 충전기는 저희 아파트에서 저 혼자밖에 안 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이제 7kW짜리 완속만 쓰시고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덕분에 저는 편하게 사실상 혼자 이동형 충전기를 독점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활을 처음부터 했었지만 또 어떨 때는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충전이 또 어떨 때는 또 주유소 안 다니니까 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기차 승차감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전기차가 차가 무겁지 않습니까? 덩어리에 비해서 밀도가 높죠. 쉽게 말하면 덩어리에 비해서 밀도가 높은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하체를 마냥 부드럽게, 혹은 하체 스프링과 댐퍼의 세팅을 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혹은 또 밑에 배터리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차가 좀 오뚜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 특유의 전기차 특유의 그 롤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승차감이 마냥 좋진 않다. 승차감은 그 내연기관 플래그십 세단이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BMW 7 시리즈 이런 차들이 승차감으로 보면 가장 좋은 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플래그십 세단 이 승차감이 가장 좋고, 전기차는 뭐 승차감으로 보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전기차가 승차감에 유리한 차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엔진이 안 달려서 우웅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다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전기차가 승차감이 좋니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는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다, 그런 카테고리 종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뭐 그렇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BYD 돌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BYD 차량에 대한 주행 안정성, 거동 안정성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그쵸, 어떤 분들은 아니다, 괜찮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개인적인 네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뭐 이러신 분도 계시던데,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그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누가 뭐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다른 문제인데,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기준에서는 주행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BYD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많아요, 차가. 근데 그거는 차의 이제 모습을 봐도 차가 붕 떠 있잖아요. 차가 지면으로부터 무게중심이 좀 높고, 뭐 차가 보면 확실히 차의 구조물이 좀 높아요, 차가.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차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불과 중국 차가 어떻게 보면 상품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차 좀 어설픈 게 또 그것도 역시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은 차 만든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BYD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이런 차들에 비하면, 뭐 유럽 차들, 뭐 이런 차들에 비하면 몇 년 안 된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리고 역시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4천만 원 이상 투자하는 게 그게 가성비가 있는 선택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4천만 원 이상을 투자할 것 같으면 그냥 그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 뭐 요즘 차 잘 안 팔리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예를 들면 그런 차 살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연기관 차이긴 하지만, 근데 뭐 이것도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BYD 사고 싶으시면 사시면 되죠. BYD가 차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돌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성비가 있는 차입니다. 가성비가 레이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돌핀은 차가 어쨌거나 절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그만한 구성을 갖추고 일단 돌핀 같은 경우는 차의 구조물이 작은 편에 속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쵸. 하여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싸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라이어는 아니다. 요즘 시라이어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미리 이 오너분들께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다음에 시라이언 6 DMI 그것도 유튜브 채널 보면 아니 인증 연비를 말씀을 잘 안 하시던데 한 번 주유해서 1000km 간다. 아니 1000km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지 기름 탱크 용량에 따라서 1000km를 갈 수 있고 10,000km도 갈 수 있는 거죠. 기름통이 무한되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주로 1000km 간다는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 한 번 주유로 1000km 간다는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의 기름을 가지고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청을 얘기를 해줘야지 한 번 주유로 1000km 간다. 그래서 그래서 기름 얼마 넣는데 결국 이거잖아요. 그 평균 연비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더만요. 인증 연비를 보면 되잖아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인증 전비보다 많이 간다. 실제 주행해보면 더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아니, 그게 평가해 놓은 게 전비 국토부에서 인증한 연비잖아요. 인증 연비를 보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인증보다 더 신뢰도 높은 객관적인 수치가 자료가 어디 있다고. 인증 연비가 곧 실연비인 거죠. 그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증 연비죠, 인증 연비. 이 차는 여실 인증 연비보다 차가 더 가요. 그럼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 같은 주행 환경에서 어떤 상대적 전비 차이를 보이는가?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제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0km로 정숙 주행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시내 주행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환경에서 주행한 그 결과물을 놓고 인증 전비보다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왜냐하면 인증 전비는 그 규격화된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 볼트는 지금 2637km 달리는 동안 약 13.7kWh per 100km의 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략 한 7km 정도 나오는 거죠. 7km 정도. 근데 이것도 저의 주행 패턴과 저의 주행 습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볼트는 이렇게 전비가 나와요 하고 하면 그게 틀린 거죠. 제약 조건이 다른데 이거는 저의 환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듯 이런 제 차의 전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일반화된 게 뭐다? 이게 인증전비죠. 인증연비고. 그러니까 왜 뭐 비교해보면, 스펙 비교해보면 그 인증전비 보면 됩니다. 인증전비가 전비인 겁니다. 뭐 실제로는 이것보다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C라이언 6 같은 것도 전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전비가 뭐 15점 얼마더만요. 15점 얼마가 뭐 특출난 거, 뭐 대단한, 그러니까 C라이언 6가 이 가격이 말이냐? 3천만 원 후반 이게 말이냐? 그 뭐가 말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할인받으면 4천만 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뭐 좋은 점은 그 고압 배터리가 18kWh 정도 들어있죠. 그건 장점이야. 맞아. 짧은 출퇴근 거리를 가진 분들은 그 배터리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 거지. 단점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차가 산타페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타페는 인증전비가 좀 더 좋아. 제가 맞나? 아마 비슷하다고 쳐요. 그러면 산타페보다 그 차가 상대 우위가 있는 점은 전기 배터리를 좀 더 쓸 수 있어. 이제 그걸 가지고 손익 계산을 해봐야죠. 이용자가 나는 하루 출퇴근 거리가 50km니까 C라이언 6 PHEV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많겠네 하고, 그 다음 충전 여건이 나는 충분하니까 괜찮겠네 라고 하시면 그 경제적 이득을 보고 차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겠지만 구매하는 것이고, 난 충전도 잘 못하고 난 뭐 많이 타봤자 뭐 하루에 한 15km 타고 다니는데 20km 정도인데 하면 뭐 굳이 뭐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자가 정의하는 거죠. 그거 차의 효용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이용자죠. 그래서 저라면 굳이 그 주행 완성도가 떨어지는 BYD 차량 안 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재고 할인 받아가지고 산다. 그겁니다. 저의 의견이에요. 저의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그 BYD 사는 분들을 잘못됐다, BYD 차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주행 안정성 내가 타보니까 괜찮던데 너는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3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3천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딱 처음에 올라타면 페달을 딱 밟아보면 나가는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뭐 저기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는 이 질감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의 값어치가 결정이 될 때는 분명한 어떤 체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30만 원짜리 자전거 타던 사람이 3천만 원짜리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 와, 이 자전거 좋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차이,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느낄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BYD하고 예를 들어서 독일차, BYD하고 뭐 현대기아차 정도라 하면 차이가 납니다. 안 나. 그걸 못 느낀다 하면 좀, 예,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못 느낀다고 할 수 없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못 느끼면 못 느끼는 거죠. 그 차이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좋은 거죠. 난 별 차이 없던데. 그러면 가성비 있게 그런 차 타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그런 차이를. 그런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BYD 차가 좀 피로감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런 게 안 느껴지면 저도 와, 얼씨구나 하고, 와, 좋다. 그렇게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돌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는 저는 구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돌핀은. 그래서 뭐 그런 주행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구매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차에 대한 주행 질감의 차이를 못 느끼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쪽 가네. 돌핀 저기 가네요. 뭐 그 돌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BYD 혹은 중국차를 저격하는 뭐 평가절하하는 뜻은 아닙니다. 크루즈를 걸고 가시는 것 같네요. 현명하게. 그러니까 저 보면 차가 앞이 좀 떠 있어. 앞이 이렇게 떠 있어. 이게 그냥 외관에서 봐서도. 그러니까 앞에 전륜 축에 이 접지감, 하중감, 그립감 좀 떨어지고 움직임이 많지. 이거 지금 뭐 척 보면 대략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경험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른바 운전을 좋아하고 차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BYD가 차가 좀 나쁘다 뭐 이런 뜻은 아니니까 뭐 제가 뭐라고 뭐 BYD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 타다가 쉐보레차 타면 주행 실감이 좀 더 좋네? 그런 거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느끼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현대기아 자동차 주행 질감이 더 좋던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그렇게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든지 확률과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10명 중에 6, 7명은 쉐보레차 주행 질감이 현대기아차보다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분포도가 형성된다면 그렇구나라고 이제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침부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퇴근할 때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시간이 흘렀지? 대략 12시간 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퇴근을 합니다. 오늘은 당직이라 가지고 조금 늦게 퇴근을 합니다. 당직이 대략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당직이라서 조금 늦게 퇴근했고 저녁은 먹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니까 그건 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완전 무료는 아니고 이렇게 바코드 태그를 하면 한 끼에 얼마에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식권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식권을 구매해서 식사를 사 먹는 방식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밥도 맛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밥도 엄청 맛있습니다. 일단 밥을 주는 게 어디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집에 가면 간식 정도는 먹어야지. 간식 먹고 운동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어제까지 오늘 아침 아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좀 습합니다. 습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면 더워요. 여기는 부산시 동구 좌천동이란 범일동. 예. 좌천동 뭐야? 여긴 범일동, 여긴 좌천동이래. 예.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갑니다. 아마 퇴근 시간이 좀 지나서 차는 안 막힐 겁니다. 그럼 대략 35분 내외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른바 서면이라고 하는 부산시 친구 서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죠. 엄밀히 따지면 서면도 뭐 친구 전포동이냐 범일동이냐 범천동이냐 이렇게 좀 행정구역이 갈리긴 하는데 뭐 대충 서면이다라고 하면 뭐 부산 사람 혹은 타지 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지명이죠. 서면이다. 서면은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이 시절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전성기.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가 전성기가 아니죠.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저희 선배님들 세대에 가장 번성했던 번화가이고, 지금은 서면이 번화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전포동 카페 거리라고 해서 제 고향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랄까요, 좀 핫플레이스던데. 아무튼 배가 밥을 먹었는데 배가 좀 살짝 출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뭐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퇴근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차가 적지는 않네요. 그래도 6시 전후로 이제 퇴근 시간 피크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신호의 여러 턴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여기만 건너면 저기 동서고가도로 올리면 금방 갑니다. 올려서 20분? 25분? 그 정도 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까지. 아침에 이제 제가 BYD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뭐 BYD보다 제가 타는 이 볼트가 더 좋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볼트가 지금 나온 지 지금 17년도에 출시됐잖아요. 10년 된 차인데 BYD 돌핀보다 좀 더 오래된 차고,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북미의 이 베이스를 그대로 해서 배터리는 LFP를 쓰고 슈퍼크루즈를 적용시켜서 아직도 출시되고 있는 샤시죠, 이 샤시가. 그래서 이 샤시는 배터리 차 전용 설계로 굉장히 앞서 나간 그런 설계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재만 보면 BYD 특히 돌핀 이런 급하고 이 볼트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체 베이스
설계 베이스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소재를 썼고, 멤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합금 소재고, 차체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썼고, 그래서 돌핀과 볼트를 비교하면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차인데, 얘는 MC 그 3원계 배터리를 썼고, 단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오디오도 보스 오디오로서 훨씬 더 좋은 오디오 음질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급속 충전 속도가 좀 느린 거, 그리고 그 주행 보조 장치가 좀 구닥다리라는 거, 이거 외에는 볼트 EV가 돌핀보다 열세에 있는 부분이 없죠. 전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행감 이런 부분이야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뭐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그렇더라도 10명이 다 보았을 때 어떤 게 주행 질감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 유의미한 이 통계 점들이 찍히거든요, 분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자동차에 대한 경험과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분간은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질감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돌핀이 뭐 가격이 2천만 원 초중반에서 경쟁 모델로 딱 어떤 모델을 딱 손꼽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가격대에 있는 지금 차가 이제 레이하고 캐스퍼인데, 그 차들은 사실 경차 베이스의 차량이고, 스마트 크루즈 관련 사양들이 좀 떨어지고, 안전 사양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돌핀하고 이제 레이나 혹은 캐스퍼가 이제 경쟁 상대로 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볼트하고 돌핀하고는 이것도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직접 비교가 힘들지만, 또 같은 세그먼트 타겟팅이죠. 뭐랄까, 같은 포지셔닝으로 놓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대중 차량이고, 비교적 저가 전기차 카테고리에 또 묶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의 노하우, 숙련도, 세련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돌핀과 볼트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아직 BYD는 넘어서야 할, 입증해야 할 그런 단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BYD는 앞으로 좀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검증이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글로벌에서 100만 대가 팔렸다.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연기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전동화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술이 엄청 앞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물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검증해야 될 단계입니다. 향후 한 10년 정도의 이런 돌핀이나 지금 출시되고 있는 BYD C-라이언이나 이런 차들이 향후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의 품질에 대한 내구 이슈에 대한 이런 저변이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이 중국 차량이. 근데 아직은
아무튼 그런 검증이 필요한다는 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차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차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주행 질감 혹은 성향의 차이가 있으니 차량의 그런 가치관? 지향점이 다르니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고 특히 시운전을 통해서 충분히 주행감에 대한 부분을 경험해 보시고 구매 단계로 가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것 뿐입니다. 중국차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요즘 길에 진짜 전기차 많이 보이네요. 하기야 뭐 차가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전기차가 많이 없는 게 이상하지. 그리고 BYD 돌핀 같은 경우는 이 구동계, 그러니까 모터 소음이, 감속기 소음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연기관차 모는 느낌이에요. 소형차 모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엔진이 달린 소형차를 운전하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출력도 비슷하고 1600cc 자이렉 엔진의 가솔린 차량과 체감 출력이 비슷하고 소음도 비슷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 차는 볼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구동계 소음이 적거든요. 글쎄요. 주행 안정성도 이 차가 더 좋은데 뭐 아니라고 하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아, 저 노을진 하늘을 보니까 멋지네요. 그죠? 서쪽 하늘입니다. 저쪽이 서쪽 하늘이거든요. 해지는 저녁, 노을, 서쪽 하늘 멋집니다. 여기 다음 램프 지나면 차가 확 줄어들면서 주행 평속이 확 늘어납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회전 제동이 들어갈 때 모터 소음도 좀 덜 나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이제는 평속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BYD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관심 어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YD 돌핀은 가성비가 충족되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행성에 대한 부분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그런 부분은 시승을 통해서 차를 한번 타보시고 결정하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넘는 시라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그건 단지 저의 의견이고, 구매하시려면 그냥 돌핀 구매하시던지 뭐 어정쩡하게 이제 3천만 원 넘어가는 예산으로 BYD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라연 같은 경우는 뭐 실 이런 차들은 좀 더 싸게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것도 역시나 뭐 제 망고 제 생각이니까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현대기아차도 어떻게 보면 독과점적인 지위, 이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이런 지위, 정부, 대한민국 국민을 등에 업고 적어도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차 원래 이제 가성비 라인이었던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이런 차들이 아직 뭐 산타페는 워낙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가격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또 모양 디자인 바꾸고 또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걱정이거든요. 지금 아반떼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 소나타가 오히려 지금 가성비로 돋보이고 있는 시기인데 아무튼 지금 가성비로 느껴지는 소나타, 그 다음 산타페 이런 차들이 얼마나 지금 아반떼가 저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그랜저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다 죽쓰고 있으니까 가격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6도 그렇지, 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신차 효과 지금 단물 다 빠졌지, 산타페 죽쓰고 있지, 소나타 죽쓰고 있지. 요즘 뭐 소나타는 좀 상대적인 그 후광 효과를 받으면서 좀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 코나도 뭐 좀 죽쓰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현대차는 잘 팔리고 있는 차가 별로 없네요. 아무튼 너무 돈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자동차는. 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멋지네. 이런 역광에서 비행기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멋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꾸 출퇴근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단조롭고 재미없는 영상만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직장에 적응하는 단계라서 직장에 이제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두루두루 조금 더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부족한 채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핏대 올리면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웃긴 놈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간식 먹고 운동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번에 제 고객님 중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제에 계신 분도 침수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서 빨리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신다면 빨리 더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또 보태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